법원이 14시간의 고심 끝에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선의 발언으로 야권 내 논란을 일으켰던 안희정 후보는 결국 사과했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법원이 14시간의 장고 끝에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사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범죄 사실 4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관찰관법 위반. 그리고 이제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특히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제 영장심사에서 특검하고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죠. 5시간 25분 정도에. 그래서 그 중요한 어떤 영장 기각 사유는 이제 첫 번째는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에 대한 이제 소명에 관한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소명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률적 평가에서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평가라는 것은 과연 설사 지금 특검이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된 부분이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죄에 해당하느냐, 특히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려운 부분이냐면 직무를 자기가 어떤 직권을 갖다 남용해서 상대방을 하여금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네. 또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 과연 직무에 해당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뭐 인사검증도 하고 뭐 사정도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과연 민정수석 업무를 벗어난 범위냐 아니면 그 범위에 해당하느냐 이제 그 부분도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직무의 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좀 다툼이 됐던 것 같고 네. 유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했을 때 유기느냐 유기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네. 법리적 평가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기소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서로 공방을 통해서 유죄 무죄를 가려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기관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법원에 기소를 해서 예.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 전 수석이 했던 발언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자신은 이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 진술이 아마 다른 탄핵 판결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을 그 위기 질서에 따라서 네. 수행을 했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뭐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 안다는 거를 증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이 일단 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 씨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기결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직분을 최선을 다했다. 그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지금 진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특검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고 결국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일반 법원에서 이제 나중에 재판 절차로 넘어갈 텐데 조금 더 수사를 보강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여러 가지. 네. 네, 말씀하셨지만 특검의 이제 공식 수사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8일까지가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종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일주일도 못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증거가 이른바 스모킹건이죠. 똑 떨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강 수사를 해서라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비리와 불법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확인이 될 건데 지금 그 양축이 뭐냐면은 기업 쪽은 안종범 정책 수석을 통해서 했고 사실은 인사 쪽은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쪽으로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특검에서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또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라든지 또 이화여대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재청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네.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시간이 더 있다면은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한번 구속을 다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왜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에 봉착을 했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특검의 연장 여부가 결국에는 관건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처리를 하면 통과가 되는지 절차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야권에서는 이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이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에 대한 압박 수단을 쓰는 방법으로서 특검법에 대한 발의를 하겠다. 수사기관을 50일 정도 연장하는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놓고 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또 한편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의 카드로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법사위의 어떤 바른정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숙려기간이 45일인데 이 법안이 들어온 지 한 1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정세균 의장도 좀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직권상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뭐 국가 비상태에 준하는 뭐 긴급 상황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의 그걸 요건으로 이유를 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국회 표결에 직권상정 붙였을 때 이제 여야의 어떤 정정 대립이 엄청 심해져서 또 새로운 뭐 분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께서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사 이게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에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뭐 23일에 표결을 해서 온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8일 이후에 아니면 뭐 28일 그럴 때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국회에 와서 재의결을 할 필요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면은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결사 반대를 하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직권상정의 경우는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네. 국가 비상사태라든지 또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회의장은 나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농성하고 있고 또 23일 이걸 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데 자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그러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의 연장 수사를 과연 누가 방해하느냐, 누가 반대하느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까지도 이걸 주도권을 잡고 계속 이슈화하려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야사당이 지금 아까 보니까 24일 날 일단 처리 시도한다는 건데 아까 변호사님하고 우리 저 교수님 설명 잘 하셨듯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처리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인데 근데 하나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너무 그걸 알면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뭐 찬성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왜 특검은 저렇게 연장해달라고 저렇게 때를 쓰면서 헌재의 그런 조사는 불충분하고 더 심리를 해야 된다는데 헌재는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지금 야당들이 보이고 있어요. 특검을
이렇게 연장해서 좀 많이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면 헌법재판소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혼된 헌법재판관들 충원을 해서 충분히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내려도 괜찮은데 한쪽은 뭐 무조건 연장을 해달라고 한쪽은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정치권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태도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의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근데 뭐 특검이 때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제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근데 네. 특검과 헌재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헌재는 지금 만약에 23일 날까지 해서 이제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네. 총 17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7번이나 어떻게 보면 재판을 따지면 재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충분한 어떤 심리를 했고 성숙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네. 그 달라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 더 소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증인을 계속 신청해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 신청한 증인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도 마찬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는데 최순실 씨 안 나오고 안종범 전 수석만 나와요. 네. 근데 안종범 전 수석도 사실은 전에 증인 심리를 충분히 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리를 자꾸 갖고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연시키냐고 확실히 명백해졌는데 결국 증인심으로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는 것 가지고 이 지연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헌재의 어떤 탄핵설수 심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헌재는 이미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심리를 종결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럼 이제 특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수많은 뭐 관련된 측근들이랄지 이대 학사비랄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부분 구속됐어요. 네. 근데 우병우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 명백하게 수사기간의 연장이 왜 필요하느냐 그 부분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기업과 관련된 뇌물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까지만 조사를 했지 네. 나머지 뭐 SK랄지 CJ랄지 롯데는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제 우병우 전 수석도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이제 그 부분도 이 법원에서는 이제 소명 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명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근데 기타 이 관련된 어떤 뭐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것도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사실 뭐 우병우 사단이라 해서 검찰의 어떠한 검찰 인사개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특검이 조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은 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검법을 만든 이유가 특검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주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도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검법의 취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국 특검 자체가 판단하는 게 옳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특검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지금 헌재의 어떤 그 시간적인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이걸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가 저도- 어젠다 아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니까 지금 특검이 시작된 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증거와 탄핵을 받을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는가 정확히 조사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특검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탄핵 결정이라는 게 역사적인 판결이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특검은 연장하자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헌재에서 예를 들면 고영태 녹취팔 이런 건 지금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거기에 기획 폭로 이런 혐의가 충분히 있는데 왜 그걸 안 들어봅니까? 그 변호인단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면 헌재도 판결을 하루 이틀 늦추더라도 그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판결이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특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변호사님하고 좀 생각을 같이 하는 게요. 그러면 이제 특검을 30일 연장하면은 그러면 헌재 탄핵 심판도 30일 연장해야 되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다 아시는 것 같이 지금은 3월 13일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8인 체제냐, 7인 체제냐,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걸려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하면 탄핵 심판도 지연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특검의 수사 연장이 필요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재용 상성그룹의 부회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SK라든지 그리고 CJ라든지 롯데그룹 총수 수사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완의 수사입니다. 네. 절름발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중대한 범죄 의혹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 사명과 관련된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또 역설적으로 지금 우병우 수석이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거꾸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 모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검찰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검찰 특검 대면 조사 거부가 거꾸로 또 특검 연장에 명분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선 진료 의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월호 7시가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전혀 아직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네. 명분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우리 배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뭐 대기업의 삼성 말고 어떤 수사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특검이 연장이 필요하느냐 그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병우 전 수석도 영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 자체의 어떤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임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범죄 사실을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조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사람은 다 조사를 했고 대부분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게 특검법을 만든 명분이고 특검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 수사기관 연장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연장에 대한 거부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특검이 할 일 다 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네, 현재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관심을 끄는 것은 대통령이 현재 나올 것이냐 이 여부입니다. 박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좀 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의 대면 조사는 지금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는데 헌재는 마지막에 한번 뭉뚱그려서 출석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온갖 언론에서 또 여러 분들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헌재에 안 나오고 대면 조사를 회피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수세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헌재 정도는 한번 마지막 날짜를 잡아서 출석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신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또 지금 네.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데 신문을 받든 안 받든 한 번은 반드시 나와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자신이 또 디펜드할 부분이 디펜드하고 이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네. 대면 조사는 아니지만 헌재는 출석할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이제 생각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약간 그 핀트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는 한 두 가지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의 일정을 3월 13일 이후로 미룰 수 있느냐. 만약에 미룰 수가 없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나와가지고 본인의 주장만 얘기하면은 나올 수도 있는데 신문까지 받아야 된다. 네. 라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22일인 오늘까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헌재 출석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밝혀야 되고 그런데 또 헌재 입장에서는 대신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인단 그리고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분명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신문을 받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나와가지고도 전체 헌법재판의 이
심리 일정이 3월 13일 이후로 늦어지지 않는다면, 연기가 네. 되지 않는다면 저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지만 뭐 우리 배 교수님은 거의 같은 의견인데 일단 나와서 어떤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3월 2일이나 3일로 좀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에 기일을 지정해 줄 테니 나와라. 그래서 결국 탄핵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국회 소추위원들의 송곳 질문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나오려면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만약에 좋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아니면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질문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해도 좋으냐 이 부분에서 물었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에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는 이제 피소추인이잖아요. 근데 네. 피소추인에 대한 신문 자체에 있어서는요, 다 소추위원도 할 수 있고 재판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이 대리해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하면.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대통령 출석 여부는 잠시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세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